비트코인 상황이 곧 미쳐버릴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대망의 CPI가 예측치를 헤드라인은 부합하게 나와줬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0.1% 하회하면서 기적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10년물 금리 모두 둘 다 하락하면서 베스트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CPI가 발표됐기 때문에 인플레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약간 사그라들었고 조금 더 내부적인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물론 전체적인 시장의 물가는 3%가 좀 안 되는 수치로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에너지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쨌든 모든 산업의 가장 큰 원료는 에너지, 특히 원유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의 가격이 안정되었다라는 것은 음식이건 여러 가지 물건들이건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제한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근원 CPI라고 생각합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높은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찐 물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찐 물가가 예측치를 하회했고 심지어 이전 수치도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줬다라는 거. 근원 CPI의 추이를 보면 지금 물가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잘 유지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만 봤을 때 어쨌든 단기적인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당분간은 해소될 걸로 보이고 이번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비북조차 미국의 경제활동 소폭 및 보통 수준으로 증가한다. 미국의 경제 강하다. 근데 미국 경제가 강한데 물가는 그대로 안정화되는 거 가장 최고의 골디락스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어쨌든 기적적으로 가지고 있고 CPI가 좋게 나오면서 기적적으로 비트코인도 100K를 잠깐 돌파했다가 일단은 지금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저항을 받고 99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번 주 안에 이 저항 트렌드 라인을 돌파해주고 100K 위에 안착한다. 그리고 트럼프까지 취임된다. 확실히 1월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왜 100K를 돌파 못하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느냐.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가 지금 금융당국 쪽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객 확인 등 의무 소홀을 했다고 지금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고 21일 날 제재 심사 확실한 결론이 나올 거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받는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존 가입자들은 문제없이 업비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한국 시장 특히 업비트는 전 세계 거래량 2위, 3위를 다툴 정도로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서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21일 제재심에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봉합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어쨌든 1경 6,500조 원의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지난 12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 점점 더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 매스 어덥션은 강화되고 있고 점점 더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1경이 넘는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EC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되면 마구잡이식 SEC가 소송 넣었던 거 가장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검토될 거고 일부 마구잡이식 소송이 철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것은 뒤집어서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지금 SEC와 정말 끈질기고 기나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XRP 리플입니다. 근데 리플의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경우는 SEC의 항소 의견서, 리플에 대한 항소 의견서는 차기 행정부 트럼프가 정권 잡으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희는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거다. 이제 혁신 친화적인 규제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으며 리플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이번에 트럼프와의 만찬을 가졌을 때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함께 분명히 트럼프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너네 SEC가 괴롭힌 거 해소시켜주고 항소한 거 폐기시켜줄게.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으로 연결이 돼서 일부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마구잡이식 소송들 리플을 포함해서 많은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제재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봉합되고 그런 소송들이 철회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개별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XRP의 강세 모멘텀, 지금 선물 시장의 XRP 미결제 약정이 2018년 1월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7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리플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그리고 SEC 소송이 봉합되는 그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리플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상으로도 리플이 벌써 2018년 1월에 찍었던 최고점을 지금 시도하려고 달려가지고 있고, 리플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을 날도 제가 봤을 때 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빔과 함께 게리 겐슬러 해임빔까지 분명히 리플에게 좋은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지금 확실히 변화하고 있고, 트럼프 취임 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포함한 119대 미국 의회의 우선순위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의회에서 떠오르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미국 상원의 신임 은행위원장은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 금융기술의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암호화폐 성지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두가 지금 다 일제히 트럼프 비위를 맞추면서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높으신 분들이 너도 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벌써 8개 주 블록체인 협회는 북미 블록체인 협회를 설립해서 북미 블록체인 협회 BA까지 설립을 했다. 그래서 NABA는 연방 정부에 통합된 가상자산 정책 권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 미국 내 블록체인 관련 정책 통일성을 높이는데 많은 조언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체들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는 것, 미국이 확실히 이번에는 마음먹고 암호화폐 시장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낸 신시아 루미스가 비트코인 상황이 곧 미쳐버릴 거다, 이 여자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 근데 상황이 곧 미쳐버릴 것이라는 거, 미국이 정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아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그리고 여러 높은 의사결정자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회동을 많이 했던 신시아 루미스였던 만큼 미쳐버리는 상황 2025년에 분명히 올 것을 지금 투자자들한테 힌트를 던져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도 전략적 비트코인 매장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오클라호마 또한 지금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스 다코타 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텍사스, 뉴햄피셔, 이렇게 많은 미국의 주정부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주정부 차원에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최종 승인이 된다. 마지막 끝판왕은 뭡니까? 미국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 채택하는 거. 그런 흐름으로 가기 위한 절차들이 지금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 분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각국 연기금이 지금 비트코인 투자 행렬을 하고 있고 막대한 수익에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미시간주 연금제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미 투자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연기금도 수개월 동안 파생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기금 두 곳도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날이 다가오니까 너도 나도 지금 연기금 관리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는 X의 자산운용사 한 곳이 고객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도 지금 할당하는 움직임, 비트와 이더 이런 암호화폐를 할당하는 운용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해 문의하는 어떤 국가가 있다. 그 국가가 어딘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국채 시장에서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것.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채 금리 계속 상승하니까 국채 가격 폭락하고 있고, 보통 기관들은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그런 국채 가격이 지금 맥을 못 치고 있으니까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국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지금 옮기려는 노력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감독 담당 재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CBDC 감독을 위해 엠마 레이놀스 재무부 장관을 임명했고, FCA는 이미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지금 발표했다. 영국도 지금 대놓고 미국과 함께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려고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지 개최지인 잘 아시는 프랑스 칸느가 도시 내에서 상인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하고 있고,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까지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유럽은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오일머니의 핵심지인 두바이 또한 17층의 크립토 타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성장 중인 블록체인 및 웹3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7층 높이의 크립토 타워를 건설한다 하면서 UAE는 지금 블록체인 허브가 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오일머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계획들이 생겨나고 있고, 중동도 지금 암호화폐 패권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비트코인 연구 및 디지털 혁신 준비해야 된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아시아도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 아시아의 최고 부자인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가 지오라는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서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전 세계에서 인구 1위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에서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는 릴라이언스 그룹이 블록체인 도입을 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소식이고, 이미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은 블랙록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 자산관리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미 2023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거예요. 인도의 모든 국민들은 이 릴라이언스 그룹을 거쳐가야 됩니다. 모든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모두 릴라이언스 그룹이 지원을 하는데, 그 기업이 자산관리 산업까지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도입까지 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대중 채택이 가속화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정세, 지정학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긴 전쟁을 이어왔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15개월 만에 이제 가자 전쟁 휴전에 합의를 했다 하면서 트럼프 취임 직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봉합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중동에서 인질 관련된 합의가 이뤄졌으며 곧 발표될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입장을 냈고 바로 지금 봉합이 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집권하면 푸틴 빨리 만나서 우크라이나와 전쟁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불안, 리더십 있게 해결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자 전쟁도 휴전 협상 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시장, 암호화폐 시장도 당연히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인 불안도 완화가 되고 봉합이 되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수요 단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세 자릿대에 7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유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유입이 다시 들어오면서 조금씩 투자자들이 조정을 받고 매크로 시장이 불안했을 때 떠나갔다가 너도 나도 지금 CPI 발표를 듣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척도인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다시 고개를 들면서 비트코인도 100K 부근까지 도달한 상황이고, 보통 미결제 약정과 비트코인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투심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1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지갑들의 움직임이 최근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이런 대형 고래들이 유출이 되고 있다. 거래소 밖으로 이들이 비트코인을 뺀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비트코인 장기 축적하거나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커스터디로 수탁 시설로 이동을 하는 매집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서 개미들이 털려 나갔을 때 그들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빼면서 어마어마한 매집을 했다라는 거, 바이더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사이클 탑 언제 오나요? 캐처님, 언제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되나요? 그거를 보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홀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이클 탑 구간이 다가오면 장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장기 홀더들이 다 팔고 떠나고 나면 그때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 21년 사이클도 장기 홀더들이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장기 홀더들이 완전 매도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과거의 수치에 비해서 지금 장기 홀더들이 물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수준까지 매도를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사이클이 아직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와이코프 패턴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재축적의 구간입니다. 한번 큰 상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불안하게 기간 조정을 주면서 개인을 털어주는데, 지금 자리도 의미 있는 상승을 해주고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한테 시즌이 끝난 것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근데 이 박스권 하단만 이탈해주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90K부터 89K 부근입니다.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강력한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이 비로소 비트코인이 엄청난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 박스권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100K의 구간입니다. 지금 이 재축적의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은 털려 나갔을 거고 그 물량을 고래나 기관들이 잘 축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트렌드 라인과 100K를 확실하게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다시 새롭게 주봉상으로 굉장히 큰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지점에 우리는 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비트코인 파워 로우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포물선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포물선 상승을 보여주는 파워 로우의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이클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사이클 최고점에는 사이클 로우와 최사이클 로우가 상단으로 크게 올라가면서 이격이 기준선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과거의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클 로우에 딱 밀접해 있는 구간이고, 사이클 로우가 조금 더 상승하고 시장이 더 상승해서 과열이 돼야 그때가 우리가 시즌 종료다, 사이클 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퀀트 시총에 따른 사이클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번 사이클 최대 낙관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25년 최고점은 249K가 될 것이고, 평범하게 미드텀을 탄다면 197K, 그리고 만약에 로어텀을 탄다라고 하면 145K. 근데 재밌는 사실, 어떤 시나리오 가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2025년이 더 오를 것이라는 지금 통계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가까이서 보면 변동성도 크고 무섭고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반감기 이전 500일 동안은 꾸준히 오르나 내리나 매집하고, 그 다음 500일은 잘 보유하면서 적정한 시점에 매도를 고려하는 거. 21년 사이클도 500일 전에 잘 오르나 내리나 매집해놓고 500일 이후에는 건들지 말고 딱 팔면은 가장 좋은 사이클이야. 지금도 500일 매집 기간은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 그리고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도 절반은 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절반, 여러분들이 남은 이 절반이 가장 큰 포물선 상승을 하는 광기의 유포리아 구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털려 나가신다. 또다시 이 500일을 지나서 또 500일을 기다리고 4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 그 기다림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잘 버티고 살아남아서 이제 남아있는 사이클까지 잘 이행하신다면 분명 의미 있는 부의 계층 유동, 부의 퀀텀 점프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사이클 최종 결승선까지 잘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체크도 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